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기업 직무능력 검사 방식과 대응 방안입니다. 직무능력 검사 방식은 크게 지필형과 인터뷰형으로 나누죠. 지필형은 필기시험을 말합니다. 거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NCS 필기시험이죠. 그리고 직무능력 검사는 전공, 논술, 상식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NCS 필기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면 또는 잘하면 면접 준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대로 면접에서 질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입사 준비 방안, 이것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 기점으로 해서 20년 전까지는 NCS 필기시험만 가지고 일단 평가를 했죠. 그러나 그 이유는 논술, PT와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다양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논술과 보고서 작성과 같은 것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와 같은 기류가 나타나고 있죠. 보고서 작성, 이와 같은 것들이 새로운 평가 시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죠. 보고서 작성 평가가 특히 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보고서 작성을 필기점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특이한 경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가 보고서 PTAP, 과제 해결, 인바스켓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책을 내기도 했죠. 필기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감정 같은 경우 자, 지역기초 능력은 이와 같은 영역에서 출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은 여러분들 전공을 말하죠. 전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시험 출제하고 있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20년 기점으로 직업기초 능력, 그전에는 100% 차지했지만 20년 이후부터는 직업기초 능력이 30%, 직무 수행 능력 70%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죠. 바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NCS 지역교통력 평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 회사마다 10개 영역 가운데 선별해서 채택하죠. 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많은 혼선이 생기게 됐습니다. 다행히 교통안전공단이 21년부터 세부 문항 그리고 출제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밝혔었죠. 이게 바른 방향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기존의 적성형 시험 문제 또는 혼합형 문제 배제하겠다는 거죠. 즉 NCS 고유 정체성을 찾겠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이죠. 그러면 NCS 10개 영역 가운데 선택하고 있는 그 비중은 어떻게 될까? 서울교통공단처럼 10개 영역 전체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10개 영역 전체를 채택하는 기업체 수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 의사, 문제, 수리, 자원 순으로 채택하죠. 어떤 때는 자원이 수리보다 더 그 비중이 높기도 합니다. 자, 정부 출연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선택 영역입니다. 보면 자원관리가 많이 등장하죠. 그만큼 자원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수리와 자원관리를 묶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잔소리하죠. 그래서 자, 학습 방향을 나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NCS 전체를 의사소통 관점에서 봐라. 그리고 문제 해결과 수리 이해 이렇게 나누고서 수리를 뺀 나머지를 전체를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어쨌든 문제 해결입니다. 특히나 자원관리는 그 자체로서 문제 해결로 보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NCS 시험 준비를 하면서 PCM 문제를 많이 풀고 있죠. 그래서 NCS와 PCS를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 이 문제가 NCS 예시 문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 출처가 궁금해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2005년 PCM 문제였습니다. 지문은 동일하죠. 다만 보기 진술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 자, NCS 문제 선택이 진술, PCM 문제 보기 진술입니다.
자, NCS 문제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피시의 문제 보기 진술은 조금 심각해야 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문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NCS와 PCS는 어차피 서로 다르다. 그래서 PCS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깊이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NCS는 NCS 특성이 있습니다. 그 고유한 정체성에 따라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굳이 PCS를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게 들기 위한 필기시험 점수는 몇 점일까? 많은 학생들이 NCS 공부하면서 100점 만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죠. 100점 만점 받는다고 해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안정권에 드는 점수죠. 대개 80점 정도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자꾸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고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와 같은 것들을 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무엇일까?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대책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사 내용이죠. NCS 문제 답을 외우는 암기식 공부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은 특정 공기업만을 위한 NCS를 자꾸만 찾고 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정 공기업만을 위한 NCS는 없습니다. 만약에 코레일만을 위한 NCS가 별도로 있다면 그것만을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은 과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다지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수립 문제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명제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지 1 플러스 1은 3이라는 명제 가지고 풀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특정 공기업만을 위한 NCS가 있다면 이와 같은 엉터리 명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100점 만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안정권에 드는 점수죠. 그리고 앞에서 신문기사 봤듯이 문제 답을 암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NCS 문제는 암기식, 지식형 문제가 아니라 이해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기하면 손해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복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양치기 문제풀이보다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 실제 출제자가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폭넓은 이해를 요구한다. 다시 합니다. 이해는 A 또는 B, A와 B를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처럼 이해에 충실한 학습을 하면 이와 같은 무용담도 후배들에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해에 충실한 학습을 해주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무용담을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죠.